청취자들 대상으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주요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서울교대 이 세 개를 동시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올해 한꺼번에 묶은 이유는 올해 뽑은 아이들 성향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애들 그 자소서나 이제 면접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좀 영재교육원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특히 뭐 경기도는 뭐 교육청 영재원이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실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대학 부설이 가지는 위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건 많이 똑똑한 애들을 뽑았다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하고 연대 그 뽑은 친구들이 이제 뭐 인원수가 모자란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아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설명을 올해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의 준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또 급하게 내 아이 막 계속 이렇게 푸시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 먼저 질문을 갖다가 드리면 이 공통점에 대한 질문인데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그냥 딱 한마디로 규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보더라도 자기소개서가 거의 작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이게 근데 어머님 한 가지 좀 특징이 외부에서 첨삭을 받아온 자기소개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6학년들하고 중학교 1학년들은 자기소개서의 글감 구성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아주 잘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그 선발자의 대부분들은 이제 수학선행 진도가 일단 관건이었어요. 네, 근데 21년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보고 뽑았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선발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제 22년도 선발은 이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 주도적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 확장적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추론이 가능한 아이들을 뽑았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그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 과제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과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추론 능력이 이제 강화됐다. 근데 사실 영재교육원의 그 교육 내용이 입각을 하면 선발된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에서 지도하는 과정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왜 자기 추론이 가능한 아이들을 갖다 뽑았냐면 영재교육원은 단편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1년 과정이고 좀 길게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사사과정까지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머님들이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영재교육원을 난 1년만 다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5학년 때 서울교대를 만약에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보내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1년을 보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건 옛날의 일들이고요. 내년이 되면 한 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6학년 때 서울대나 아니면 연세대를 갖다 준비를 해서 그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1년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 올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에서 5학년의 선발 비중이 적어진 걸 보시면 압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이 늘었냐면 작년에 이어서 3학년의 비중이 올해도 늘었거든요, 지금. 네, 근데 3학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건 영재교육원에서 1년 과정 수료하고 끝낼 아이들의 선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당연히 길게 갈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죠. 3학년 애들. 그러니까 수학은 인원 편정수가 오히려 과학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하고 과학의 선발 기준이 이제 시각차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정보가 한 단계 더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SW 과정 지금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지금 잘 됐는데 그 과정도 이제 한 2년차, 3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안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진학을 갖다가 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영재교육원의 가장 큰 대세는 정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에 대한 중심에서 정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의 생각의 변화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강남 대치동에서 조금 발빠르신 분들은 네, 서울여자대학교로 네, 그 아이들을 영재교육원 트라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쪽으로 트라이를 하냐면 서울여자대학교 그 정보영재원이 보안에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 보안 프로그램에 관계되어진 그것을 좀 이렇게 아이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네, 그쪽으로 아예 보내서 이게 수강을 갖다 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목적성 있게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학을 갖다 시키실 때 어느 영재원에 맞는지를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아름다웠던 거는 서울교대하고 고려대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고려대 동시에 합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머님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고려대학교는 3월달부터 가잖아요. 네, 과제 12가지 나왔고 걔네들 책을 갖다가 했던 과정을 만약에 프린트하면 상공바인더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 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권의 것을 아이가 직접적으로 해서 네,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산출물을 갖다가 해보면 올해 서울교대는 쉽죠. 오히려 네, 내용적으로도 적고 과제물로도 양도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실패를 맛봤던 친구가 올해 그 실패를 디디고 거기서 합격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동시에 서울교대쯤 이하하고 네, 그 서울교대도 네, 쉽게 합격을 해요. 네,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의 기회로 그 활동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 활동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떨어진 애들이 어머님 어른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애가 너무 잘해서 떨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과학은.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이게 애가 했을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활동지 결과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른의 힘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순간 점수를 다 낚여준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교대 과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올해의 가장 핵심은 자기 추론이다. 그럼 내년에도 어머님 뭐가 되겠어요? 결국 대학부서는 자기 추론이죠. 그러면 수학 선행 진도는 서울교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네, 그리고 자기 자녀가 2학년 2학기에 수학 과정을 갖다가 안 했으면 서울교대 지원이 불가하냐? 아니죠. 이제는 거기서 올해처럼 산출물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수학이 빠른 아이들이 확실히 뭐가 강하냐면 면접이 강해요. 해보면 이 말을 초반에 사는 능력 자체가 수학 진도에 대한 차이를 두고 아이가 딱 판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진도는 서울교대는 2학년 2학기, 네, 그 다음에 연대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상에서 빠른 아이들은 수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현재 수원 진도를 나가고 있는 친구의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수학 진도를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기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근거는 일단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전체를 다 못 보여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서 이 자기소개서 일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어른의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서울대 영재교육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개인 실적이고 저는 이제 올해 수학물리 환경 생물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총 1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 100%죠. 근데 올해 서울대학교 이 영재교육원은 그 지원했던 학생들이 목동이나 아니면 지금 대치 모두 다 거의 100%입니다. 지금 대치에서 확인 안 된 학생 2명 빼놓고는 올 합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을 갖다가 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놓고 보는 거고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 더해져서 올림피아드하고 올림피아드도 1관하고 2관이 있는데 실제 올림피아드 2관에서 준비했던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5명? 올해 그러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한 30명 정도의 입학 실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치동에서는 거의 최고예요. 왜 그러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실적이 30명, 40명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어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주도는 올림피아드가 잡고 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수업 방식이에요, 우리.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사전을 적고 올림피아드 오면서 여기 학원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거는 받아줘서가 아니고요. 이 분위기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되게 중요해요. 안 받는다고 하면 올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님들이 한 가지 모르시는 건 학원에서 선생님들 전체가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저 사람 싫으면 그 안에 있는 조직원 내치고 저를 받겠어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핵심인 여기 청규석 부원장님,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일심동체로 이번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수학분과를 네, 잘 마무리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은 여기 오영 선생님이 있고, 네, 제가 있고, 조영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가장 이제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매우 훌륭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일단 선행진도가 6학년 기준으로 해서요, 고등물리가 끝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학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대부분들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끝나 있는 상태지만, 진행중 경우는 대부분들 이제 2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상수학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 좋은 아이들. 근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보면 고등 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고등과학을 먼저 끝낸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는 원래 고등물리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수상수학 실적자들이 왜 물리를 갖다 끝냈다고 얘기하면 안 되냐면 물리2에는 어느 미적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미적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외에는 미적에 대한 완성도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미리 끝낸 건 기본기 개념만 끝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6학년 아이들이 올림피아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계속 선행 진도를 갖다 밟다 보니까 고등과학이 이렇게 개념적인 완성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잘하냐면 말은 엄청 잘해요. 왜?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근데 뭐를 못하냐면 확장적 사고를 못해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못해요. 올해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탐구 설계는 어떻게 할 거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얘기의 과학적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너 설계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념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을 진학할 때 서울대는 반드시 탐구 설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답을 꼭 반드시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훌륭한 점이라고 딱 하면 일단 글 소재나 전달력이 우수한 거. 제가 봐도 소설 읽는 것처럼 이 글이 생동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탐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과학적 탐구를 갖다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없는 친구들은 막 그림을 갖다 그려서 막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서울대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거라고 하는 건 실제 본인이 실험한 거에 대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을 갖다 그려서 발명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가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금만 넘어갈게요. 여기서 2021년도 산출물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제시했던 친구들이 지금 서울대 영재교육원 1년을 잘 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5학년 때 했던 산출물들을 중학교 1학년들이 해서 잘 다녔습니다. 자, 근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죠. 본인이 발명대회에 제출했던 상품들이나 실제 창의력대회에서 우리가 했던 골드버거에 대한 부분의 장치 설계를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시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뭐죠? 어머님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PDF 나중에 실장님께 말씀하세요. PDF 다 전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PDF는 한 40장 정도 되니까 받아보셨다가 나중에 잘 핸드폰에 저장 꼭 시켜놓으세요. 지나면 네,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머님 이 자료를 갖다 보시면 이 자료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보통은 사진만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리고 사진도 어머님 산출물의 한 장이 산출물 하나입니다. 근데 서울교대가 이 사진이 지금 몇 장씩이나 되는 이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가 그런 설명회를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진 한 장이 산출물 하나이기 때문에 어머님 2장 제출하셔서 떨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식들을 어머님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어머님 뭐라고 써놨냐면 이 손그림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손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갖다 해놨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그린 것이 이 친구의 발명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상 실적 없어요. 요 한국창의력 챔피언대회는 이 친구가 상을 받았는데 여기 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산출물들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4학년부터 이제 오늘 창의력 대회나 자유탐구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뭘 목적으로 하죠? 수상을 목적으로 하죠. 수상의 목적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늘리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영재교육원에 진학을 할 때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 때 어머님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님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과정 5페이지, 10페이지를 아이가 직접 쓰잖아요. 그럼 글감 소재가 많이 늘어요. 그리고 어머니 좀 힘들어도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 힘들고 어머님 속 답답하신 거 다 이해는 하는데 직접 쓰게 하세요. 네, 왜냐면 직접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써보면요 절대 늘지 않아요. 네, 워드로 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도 되고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이 워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글씨 못 써도 되니까 네, 이거 다 쓰게끔 해보세요. 어머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자유학기제라서 시험을 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1학년 때 그 2학기 때 자유학기제 잠깐 옛날처럼 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때문에 대구 지역 경상도 전체가 네, 지금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네, 다시 시험을 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네, 큽니다. 이게 예의주시하시고 계셔야 되는 건 교육도 자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 부산이 그렇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에 민감해 하셔야 되는 건 원래 학원의 교육 1번지의 첫 물결은 부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10년 이나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서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파동으로 전달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민감해 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왜 쓰기를 강조를 드리냐면 중학교 지금 이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네, 시험을 보고 있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네, 중간고사 시험을 네, 서술형으로 전면 네, 100% 보고 있죠.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고등학교 때 아예 선행술로 네, 시험을 보겠다고 한 세대이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수학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중에 2학년들 중에 전교 상위권 애들의 글감 솜씨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러면 걔네들이 이 글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갖다가 많이 써본 거잖아요. 근데 글솜씨가 좋은 애들이 뭘 잘하냐면 수행평가를 잘해요. 네, 엄청 네, 편하게 합니다. 자기가 고치는 거 첨삭 본인이 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유념해 두고 계시다면 초등학교 과정 지금 6학년 교육과정 중등 올라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런 쓰기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네,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Y지만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Y지만의 탐구활동지가 있습니다. 탐구활동지 버리지 마십시오. 네, 그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전달력이 우수하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자 이제 서울대는 독서가 핵심이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합격한 학생들 책 목록입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이 친구는 물리 쪽을 갖다 선택한 친구이고요. 이쪽은 생물을 갖다가 선택한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 대한 부분에 이제 비판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실었는데 여기 위쪽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이 본인이 직접 쓰고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겁니다. 첨삭한 겁니다. 첨삭. 근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애들은 보통 쓸 때 이 글에 대한 나열이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핵심이 뭔지를 어른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 압축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제가 소개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허클베리 핀에 대한 모음을 갖다 선택을 하고 앵무새 죽이기를 갖다 선택했잖아요. 근데 앵무새 죽이기를 갖다 보니 이 친구가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읽은 책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을 몇 번을 갖다 읽었던지 간에 책에 대한 느낌들이 그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 앵무새 죽이기를 처음 읽었을 때하고 지금 읽었을 때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물어봅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그 해에 받아들이는 언어 실력이나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정도에 따라서 책을 읽는 정도에 대한 집중력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서울대는 어머니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인문, 인성, 전공에 대한 책이 나열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에든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대한 주제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아예 그냥 인생의 책으로 꼭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서 나중에 의대를 갖다가 진학하시는 부모님들 경우에 전공책은 대부분들이 다 무엇이냐면 유전자에 관계되어진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앞에 나온 유전자 말고 뒤에 나온 협력하는 유전자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 책을 갖다가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책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데미안이에요. 피터 드러그나 이런 거 책들.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초등학생이 해도 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대는 영재교육원 이 자기소개서가 서울대학교 입학 자기소개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어머니 고등학교 때 가서 완성시키려면 돈이 몇백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이걸 다 완성을 시키면 거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서울대 보는 시각을 내 아이 기준으로 해석하려면 서울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통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문, 인성, 전공에 대한 이 부분에 나열되어질 수 있는 책들은 제가 계속 블로그에도 올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책들은 그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셔도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드리는 이유는 책을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략하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드리긴 하는데 갖다가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책을 갖다가 40권, 50권 드리는데 그 책에 대한 부분을 4, 50권을 다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백 권을 선택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을 해석하는 애들이 자기 걸로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자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머님들이 성취도 평가, 즉 금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중요도가 아니고요. 개인 학습에 대한 어떤 표현하고 과정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패턴이 다시 강해졌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수학 지원자는 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수학 지원자는 어머님들께서 20명을 선발하는 그 가운데 내 아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수학은 실질적으로 아이가 수학에 대한 부분에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케모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서울대 수학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새로 우리가 오픈되어진 수리정보 쪽도 눈여겨봐 주시라는 것. 왜냐면 서울대 수리정보 쪽은 교대 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서울대 수리정보에 가서 1등하는 애들은 한양대 영재원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수리정보 쪽을 지원을 하실 때 경유를 갖다 할 때는 꼭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과정, 정보 과정이 아니어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게 좀 돌아가셔도 되고 올해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대하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려면
고대 영재원을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소문들이 돌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머님 아셔야 될 거는 서울교대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서울교대 말고 고려대학교는요 올해가 이제 7년 차예요. 어머님. 근데 바뀐 영재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원래 인문사회 영재원이었다가 수과학으로 바뀌고 에러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정보영재원 형태로 지금 바뀐 게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네, 영재고 입학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배출자가 없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과정에서 그 다녔던 친구가 이제 제일 높은 학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어머님. 대학교 입학 실적이 없어요. 네, 근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지금 대원외고 전교 1등이 송민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중등 사사과정까지 다 완료한 친구예요. 걔는요, 어머님들 그 생각하는 거 외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글감 솜씨가 걔는 3시간에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놀란 건, 과학토론대 같은 거 하잖아요, 어머님.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토론대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보통 3시간에 애들 보통 주제 많이 해야 2개 훈련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4개, 5개를 해요, 어머님. 예, 이거 듣고 본인이 개요소로 써내려가서 이걸 갖다가 자기 걸로 표현을 내는데 속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빠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영재원에서 온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가가지고 영재교육원에서 뭐를 해서 1년 듣고 빼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절대 빼지 마세요. 네, 왜냐면 빼고 나면 나중에 어머님 뒷감당은 다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수행평가 어머님들이 다 하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뒤치다거리 어머님들이 다 하실 거면 나중에 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연대입니다, 어머님. 연대는 이번에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지금 현재 이제 6명인데 4명이 합격을 했고 여기도 2명 미호 확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5명 중에 3명이 화생인데요. 화생은 대치동에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학습적으로 안정적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학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대는 올해도 이제 똑똑한 아이들을 갖다가 선발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연대 물지가 이제 서울대로 진학을 갖다 하는 경우 때문에 2명이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똑똑한 아이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이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학습이 잘 돼가지고요. 학습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중학교 1학년들이 올해 그 선행진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일단 고등물리는 뭐 다 끝났고요. 일반 물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화학이 완성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일반 화학까지 지금 다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영재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친구들 대부분들이 보통 이제 KO 준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수학 진도를 안 나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일이 다 끝나고 수2가 다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도 거의 다 끝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목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갖다 선택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영재고를 가는데 왜 서울대를 갖다가 선택 안 하고 연대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진학률보다 연대 진학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한 친구는 6학년인데 과학은 중등과학 완성했고 고등물리 시작했는데 수학은 수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선행이 느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대는. 네, 그리고 연대는 이제 수학분과 같은 경우는 가면 예를 들면 수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여기서 연대를 보내는 이유는 연대영재원 가는 이유가 이 영재고 입학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고 나서 실망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세요. 왜? 연대영재원은 어머님 영재원이 아니고 학원입니다. 네, 학원이에요. 학원. 왜 학원이라고 표현하냐면 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수업하는 게 만약에 화생지원자는 고등학교 화학원 화투 수업을 하고요. 일반 화학에 대한 부분은 연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고등생물에 대한 과정들을 수업해줍니다. 파워포인트 수업처럼 해서 우리가 전달을 갖다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애들 코로나 시기에도 얘네들은 계속 진도를 갖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나갔다고 하는 이유는
얘들이 영재교육원에서 실험하는 거는 근소학, 되게 서울대보다는 훨씬 적고 이 수업에 대한 학습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에 대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진학하는 율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이 그 의대를 갖다가 보내실 거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생각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영재고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의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왜? 경기과학고등학교 지금 의대 진학자들한테 회수한 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리고 올해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고등부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연대는 의대도 올해 또 이렇게 심화되어진 애들을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균관대가 어머님, 이번에 특목고 애들을 안 뽑았어요. 네, 일반고 애들로 포진시켰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 거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내신 등급이 1.0인 애가 있어요. 1.0이 어떻게 나오죠? 저는 그거를 볼 때 1.01이에요, 정확히. 1.01. 근데 그거 이게 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보통 전교 애들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0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근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나중에 의대를 갔다가 지금 간다고 하면, 성균관대 가는 경우에는 강남권에서는 특목고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는 일반고를 진학해서 성균관대 의대를 진학을 하는 케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갖다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연대영재교육원이 오늘 앞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학점 인정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점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적어지잖아요. 근데 학원을 다녀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원은 저희가 이제 그 고등물리나 고등화학, 고등생명과학 이걸 추천을 드릴 때 진도식 수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왜? 올림피아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원을 이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 2과목을 안 하면요, 나중에 어머님 학교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어디 공대를 가려면 반드시 물리2를 해야 됩니다, 어머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를 갖다가 보내는 데 있어서 어디서 설명회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원생투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머님. 네. 그래서 할 때요, 거기 있는 부분에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나열을 갖다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를 찝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학교 찝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아이만큼은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라고 딱 고집을 피세요. 그러면 이 학교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죠. 2과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2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원이 아니라 학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학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저희들은 포인트를 찍어주는 학원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학문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연대영재교육원이 정말 나중에 의대를 갖다가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 어머니 생원생투가 왜 어렵냐면 자꾸 포인트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화생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여기 아까 지금 여기 이 지원자 중에 얘네들 지금 3명 합격한 애들 중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의대 지원자들이 영재고 지원자들이 아닙니다. 얘네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나중에 그 의대를 가는 경우에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담을 받고 여기를 지원하는 애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는 올해 이제 최신 자기소개서인데 이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수학적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과학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잘 써졌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지루한 경우들이 많은데 딱딱 끊어서 본인이 내용을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실험을 다 하고 난 후에 실제 실험 결과와 비슷한지 확인해서 실험 결과가 다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저의 과학적 능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연대는 자기소개서가 내용적으로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는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자기소개서가 여기서 이 포인트를 보여드리냐면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요. 학생이 이걸 통해서 뭘 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저희가 그 멘트나 첨삭 같은 걸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바뀐 사례로 뭘 저희가 봐야 되냐면 연대는 내가 수원을 하고 있고 화학원을 하고 있고 화투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되게 즐겨 했는데 올해 연대 합격자애들은 그 표현을 다 뺐거든요. 예, 붙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연대도 작년에 조금 코로나에서 선발되어진 학생들을 겪으면서 어차피 우리 이 영재교육원에 들어온 애들은 학습적인 완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보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4명 합격한 학생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분석해보면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치를 기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지금 여기도 똑같은데요. 일관된 게 뭐냐면 수학하고 과학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나눠 쓴 거를 여기 있는 3번 문항에서도 나눠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모르는 공식을 갖다 찾아보는 걸 본인이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어머니 확통은 수원수투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수원수투를 갖다가 끝내고 뭐 한 거예요? 벌써 확통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본인이 어디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과학 지원인데 수학은 이렇게 강한데 과학이 약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상담을 갖다가 할 때 무엇을 해줬냐면 여기 지진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은 면진재진은 금방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면진재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물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건데요. 최근에 작년 그 62회 전람회에서 중등부 그 친구가 최우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뭐냐면 역률이라는 겁니다. 역률. 그래서 역률이 이 지지대를 갖다가 땅속에 봉을 심으면 얘가 지진이 딱 와서 진동을 갖다가 이용해 울리는 순간 이게 상쇄돼요. 지진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실험 설계하는 부분으로 이 친구는 코멘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이 내용적인 거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실제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설계물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질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연대는 뭐냐면 앞으로 학생이 한 탐구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볼 것이고 그 탐구 내용에 대한 설계를 직접적으로 확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 확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려면 물론 과학적인 원리도 이제 충분해야겠지만 연대 지원자들의 대부분들 60% 이상은 물리나 화학 단계에서는 이미 완료가 끝난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확장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잘하려면 결국은 뭘 잘해야 되냐? 쓰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쓰기를 어머님,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올림피아드에서 초등하고 중등 기본 심화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야 되면 제가 어머님 해야 될까요? 쓰기를? 그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님? 그렇죠. 고등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쓰기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님이요? 아니. 어디로 가요? MSC? 아이가 해야죠. 아이가요? 어머니 그걸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유, 네. 자,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친구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 고등 수업 해주는 선생님들이 노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에서 수업을 할 때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탐구 설계를 예시를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이거 광고 좀 할게요, 어머니 잠깐. 네, 일단은 이번에 지금 여기 올림피아드 과학 선생님들이 어제 일요일날 10시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는 이제 학생들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다 풀어헤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등의 최성원 선생님, 조용구 선생님, 오혜원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이
모두 다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갖다가 같이 그럼 저희가 고등 쪽은 염려를 안 해도 돼요. 왜? 고등은 고등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초등 애들을 대상으로 해도 관리해주던 선생님이 고등 수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 수업을 갖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요. 초등 애들은 초등 애들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적인 입장에서 잘 같이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엠베스트에 있던 백광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쪽의 고등 전공가들은 훨씬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 선생님들의 강점이 뭐냐면 쓰기입니다. 안 쓰면 선생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런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 이번에 지금 방학특강 같은 경우도 오해원 선생님하고 김은희 선생님 두 분이 독서에 관계되어진 탐구 설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쯤, 모든 타임의 특강은 아니지만 한 타임이라도 한번 듣게끔 해보시면 나중에 어머니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머니 제가 산출물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 탐구 주제를 갖다 본인이 적어서 탐구 이론하고 탐구 내용을 수학적인 부분으로 해석한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은 동일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살충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이 살충제를 갖다가 이 친구가 뭘 알았냐면 어디다 사용할 건데 입니다. 여기 탐구한 결과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준 거고 이 집은 올해 경사가 났어요. 왜? 중학교 1학년인데 쌍둥이에요. 둘 다 연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성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여기서 이것들을 학원에서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학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나중에 2021년도에 그 연대에 붙은 학생은 이거는 저희가 산출을 냈던 건데 엄청 잘한 거예요, 어머님. 이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똑같이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요. 서핑보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거 정대 이거 수상작품입니다. 근데 이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이거 도움 안 받은 거예요, 어머니. 학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의심이 가시나요? 근데 어머니 진짜로 어머니 얘가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 왜 학원의 도움을 갖다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상담은 드리지만, 실제 가서 이거를 하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출물들을 본인이 잘 잡아서 냈었던 것이 2021년도 연대. 근데 아까보다는 어머님 수준이 어때요? 이거보다는 높죠?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연대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럼 어머님 여기서 나중에 연대나 서울대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수상실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 수상실적 필요하진 않지만 결과물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갖다 하면 우리가 시험이 계속 보지 않는 상태에서 연대 영재 교육원은 탐구 보고서 산출물 3개를 갖다가 내는 거에서 심층 면접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영재고나 과학고 진학 목적이면 거의 확실해가지고 지원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등학교 지원자의 경우에 요새 어머님 트렌드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그 정보 쪽 그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머님. 걔네들이 어머님 요새 일을 해요.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 자녀분 중에 혹시 정보 쪽에 그 관심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 친구들이 보통 소득이 한 월에 2천 정도 됩니다. 고3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세대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회사하고 연결해서 걔네들 일감을 받아오고 그걸로 해서 방산을 갑니다. 방산. 군대를 가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요새 고등학생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정보 쪽으로 해서 가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진학을 갖다 시키실 경우에 나중에 고3 때부터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눈이 확 뜨이시네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진짜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대치동 쪽은 그런 사례가 적은데 목동 쪽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월소득자가
보통 평균치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3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똑똑한 애들인 거죠. 본인들이 벌써 회사를 차려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이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인데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이건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활동직 14명 지원자 중에 5명 합격. 네, 그리고 2차 면접은 그 합격하는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8명이 이렇게 면접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최종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지원자 몇 명인지 아시죠? 과학 분야만 860명입니다. 네, 근데 그 860명 중에 어쨌든 5명이 합격한 거예요. 60명 정원 중에. 네, 근데 1, 2차 최종 합격은 왜 3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2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도 올해는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그 서울교대 바뀌고 나서 그 줌 수업으로 무료 수업을 할 때 67명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22명 합격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런 확보가 일단 어려웠어요. 영재교육원에서 학원에 대한 뭐 감시타워 역할처럼 설명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모집해서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생 애들 위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 2배수를 뽑았다고 하는데 2배수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0명 선발을 갖다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서울교대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 의심이 많았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잘했는데 떨어졌을까? 근데 어머님, 결정적으로 업로드 시간이 늦었거나, 그 다음에 과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페이지 늘리지 말라고 하는 문구 기억하세요? 근데 왜 페이지 늘리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안 지킨 학부모님들이 많다. 잘한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서울교대가 그 의심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교대는 정확하게 제시한 내용에 대한 소화를 갖다 한 친구들의 그 결과물들을 갖다 뽑았고, 근데 이 친구는 페이지 구성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뽑았지? 근데 그 친구 2차에서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를 갖다가 못해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합격자의 그 서울교대 활동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설사 관상화 관찰하기인데요. 실제 제시한 내용을 잘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시되어져 있는 이 활동지 밖의 내용입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네. 이 부분에서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본인이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이 추가적으로 붙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설명을 할 때 할 수 있는 자료 근거로 활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작품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표현한 것들이 조금 더, 다채롭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어디 수업이냐면 초등부에서 지금 없어진 자연관찰 탐구대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학원이 여기 대치동에서는 보람이에요, 보람. 네, 보람. 근데 왜 보람을 말씀드리냐면 자연관찰 탐구대회 교재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계란에 대한 그 비춘 각도를 갖다 했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 저는, 야,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됐던 건데, 여기서 이 각도를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해서 다리를 이제 실험을 갖다가 해보는 걸 과정상으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이 활동지는,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굉장히 잘 구성한 겁니다.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채롭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교대가 어머님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관찰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이 친구가 여기서 이걸 못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열을 갖다 하는 거에서 끝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님 설명을 하고 본인이 그걸 갖다가 내용을 키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의 다채성을 한 페이지 안에 잘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자의 운동인데 진자의 운동에서 진자의 등시성은 진폭의 크기가 커지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저희가 진자의 줄의 길이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여기서 알 수 있도록 이게 실험 설계를 갖다 한 건데, 요새 이게 유행인가 봐요. 이거 고등부 수행 주제예요. 네, 그래서 이 고등부 수행 주제가 네, 초등학교 지금 현재 네, 이게 활동지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내용적인 거에서 이렇게 애들이 했던 거를 이게 실험을 갖다가 했는데, 이 각도 재는 거의 표현 때문에, 창의성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풍기 사례를 갖다가 이용해서 각도를 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앞점 하나 박아놓고서 실로 각도를 갖다 재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그래프의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걸 갖다가 설명한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는 어머니 이번에 합격했어요. 제가 올해 모든 합격자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라고 보는 친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어머니 올해 3학년들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이 말을 하는 센스가요 엄청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똑똑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냥 다른 표현은 필요 없고 똑똑해요. 네, 그래서 올해 서울교대 영재교육은 복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런 똑똑한 애들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근데 올해 서울교대에서 이렇게 이 사파를 갖다 넣는 건 작년과 마찬가지고요. 네, 실험사진 이렇게 넣는 것들 다 이제 어느 각도에서 찍든지 크게 문제없이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들을 한 장씩만 넣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장을 이렇게 넣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갖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실험 전체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하셨던 분들은 내 거하고 어떻게 지금 다른지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를 어디까지 지금 쓰고 있는지를 갖다 보세요, 어머님.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비를 갖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 때 뭐가 나왔죠? 씨앗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나왔었죠? 네. 책 다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어요? 여기 1차 붙으신 분 없으세요, 언니? 책 읽으셨어요, 언니? 몇 번? 한 번이요? 한 번? 어머니 한 번을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한 번을 갖다가 읽을 때 어머니 뭘 갖다가 보고자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저희가 서울교대는 책을 주면요, 책을 갖다가 작년에 퀴리부인 나왔잖아요. 솔직히 왜 하필이면 퀴리부인이냐 이렇게 했는데, 책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면, 그냥 일반적인 위인은 퀴리부인의 업적만 보통 기록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퀴리 부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본인의 삶의 고단한 과정과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고단한 과정을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책이 실질적으로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읽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그때 읽는데 책의 결말이 안 났어요. 근데 이 책을 갖다가 볼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께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은요, 어머님,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학부모님들에게 2차 면접 때 다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씨앗을 빌려주는 도서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가족, 식물, 참여. 책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제일 앞장에 나와요, 어머님. 그래서 참여연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갖다가 띄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식물의 중요성과 연대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식량에 대한 안보를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게릴라 가이드. 우리가 이 게릴라 가이드를 갖다가 또 다른 말 하면 주말 농장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주제를 갖다가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이번에 질문에 나왔죠. 네, 그래서 주인공 끌로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되어진 가족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물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서 율리 할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여기서 이 멸종위기 채소에 대한 씨앗을 갖다가 보존하고, 네, 본인이 저장을 갖다가 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식물에 대한 단서, 살려낼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인류 문명의 시작과 같이 함께한 식물이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 목소리 내는 거. 클로에가 일단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살거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목소리를 못 내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가 직접 목소리를 내서 표현하고 본인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가 밤바다를 갖다가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장면들이 책에서 나오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단지 이것만 전달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어머님. 제일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죠. 그래서 질의응답 약 50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다 부모님들에게 보냈습니다. 모르셨나요? 올림피아드 실장님에게 얘기하셔야죠, 어머니. 네. 저희가 항상 이거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차를 다 무료로 배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책을 갖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질문에 나왔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아까 그런 연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왜 일 그만뒀는지 물어봤던 게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니코라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니코하고 슬레이트에 대한 차이점을 갖다 알고 있으면 이 니코가 어떤 인물인지를 갖다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질문하고 이 문답으로 이렇게 해서 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교대는 저희가 좀 준비 과정이 이번에 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결국은 책임이 없는, 결국은 쓰기네요. 네, 그죠?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제시가 된 거 나는 왜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어머님,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요, 여기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어머님들이 다른 애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거 제가 보내드리면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반드시 집에서 어머님 트레이 시키세요, 이거를. 왜 이거 하냐면 이거 어머님 물어보고 답해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따로 관리를 안 해주시고 참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옆에다가 꼭 뭐를 설치해 두시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설치해 두세요. 왜 핸드폰을 설치해 둬야 되냐면 핸드폰으로 얘가 답하고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두 말 안 하고 짜증 안 냅니다. 네. 네,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네,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좀 준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대치 올림피아드에서 준비를 하시면 아름답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아름답게 했냐면 나중에 어머니 실적 비교를 해보세요.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를 하면 즉 다원교육에 저희가 MSG에 있던 김영균 부원장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시리우스에는 김민정 부원장이 가 있잖아요. 대치올림피아드에는 제가 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핵심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영재교육원의 핵심은요. 교육청을 갖다가 빼놓고 대학 부설은 면접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 올림피아드에 뭘 갖다가 운영할 거냐면 옛날에 저희가 운영하던 MSG의 그 면접관들은요, 형님,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네,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면접을 봤었어요. 네, 내년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